안녕하세요. 비생TV 청함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어느 날 공원에 핀 하얀 초츠꽃을 보고 무엇에 이끌리듯 다가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감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이런 내 마음은 어디에서 생겨나서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쁘다는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마음은 마음에 있다고 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고쳐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마음처럼 잘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죠.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과 느낌은 내 마음을 찾으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가슴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심장의 심을 한문으로 마음심이라고 쓰죠. 심장은 말 그대로 마음이 잠기죠. 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에 심장을 마음이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어렴풋하게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심장에 있는 게 확실한가요? 하지만 심장을 아무리 연구하고 전자현미경을 봐도 심장에는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느낌으로 본능적으로는 이 심장에 있는 것 같은데 보이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는 마음을 뇌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활동을 할 때마다 뇌의 작용이 달라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요. 하지만 뇌 과학으로 마음을 찾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뇌에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심장에 꼭꼭 숨겨져 있을까요? 심장에도 마음은 없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실체는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인 심포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가슴에 있다고 했던 것은 이 심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포의 뜻은 마음을 싸는 보자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마음 보따리라고 했는데요. 마음 보따리에서 마음이라는 정신작용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나쁘게 쓰는 사람을 심보가 고약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럼 그 고약한 내 마음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 몸은 보이는 장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수많은 모형의 기계 장치에 의해 생명 유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장부가 바로 심포입니다. 심포는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인데요. 심포에 있는 차원간 공간 속에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마음 발생 장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던 영적 능력이 있었던 옛 선인들이 마음 보따리를 심포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 심포에 있는 마음 발생 장치를 메타휴머노이드 의식구현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듯 심포에는 의식을 구현하는 의식 구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의식을 구현하는 시스템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형이 정교한 기계 장치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감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앞에 있는 인맥선에 12개의 감정선이 모형의 기계 장치로 존재하고 있지요. 이 선들이 심포에 있는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의 도움으로 우리는 사랑도 느끼고 미워도 하고 연민이 풍부한 감정들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감정으로 인해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면서 에고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뒤쪽 동맥선상에는 인간의 정신작용을 조절하는 7개의 의식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기본적인 보편타당한 사고를 비롯하여 직관적인 능력과 추상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초월적인 의식을 발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시작되는 심포의 마음 발생 장치는 3가지 의식이 층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층위를 무의식과 잠재의식, 현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현재의식은 뇌와 연결되어 있어서 뇌의 작용을 통해서 나의 감정과 의식, 내 생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쉽게 비유를 하면 심포의 마음 발생 장치를 영상이라고 한다면 뇌는 영화관의 스크린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의식에서 나오는 의식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의식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육체적 아픔보다는 내 마음에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나도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그런데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나의 마음과 나의 의식은 하늘의 통제 속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우주의 시스템과의 연결 속에 전체 의식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나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마음 발생 장치의 2번째 층위에 있는 잠재의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은 영혼이 이 세상에서 삶을 통한 진화를 하기 위해 준비한 영의 분화의 의식입니다. 내가 이번 생에서 어떤 체험을 하며 어떤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생의 전반적인 목적과 이유가 새겨진 층위입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늘에서 주는 정보들이 이 잠재의식의 층위에 다운로드 되어 내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현재의식을 통해 발현됩니다. 이 현재의식이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발생 장치를 거쳐서 내가 뇌로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맨 아래층에 있는 무의식은 창조주께서 창조한 나의 본능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굴이 조금씩 다 다를 듯이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받은
고유한 성격과 재능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유한 재능이 저장되어 있어서 내 삶의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나를 이끌고 필요한 시기에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또한 무의식에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그냥 아는 것처럼 혹은 내 능력인 것처럼 펼쳐지게 되면서 깨달음이 발생하며 창조성과 메타인지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줄 알고 살았지요. 하지만 알고 보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그렇게 하도록 저장되어 있어서 필요한 시기에 발현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곳 빛의 생명나무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나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가 한 것처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만남도 우연은 없으며 당신이 하늘에서 약속한 일들이 한치 오차 없이 계획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일정한 패턴을 천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의식 혹은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바뀌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과 하늘의 빛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격이나 개성은 의식과 감정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 바뀌지 않고 평생 고정된 값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꼴통이라고 부릅니다.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의 성격은 이렇게 심포에 있는 메타보드의 저물값에 의해 의식선과 감정선을 하늘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통해서 실수도 하고 고정된 행동 패턴으로 카르마를 해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과 의식이 펼쳐지는 다양한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저 하늘에 순응하며 진리와 함께 가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돌보면서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빛생TV 청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